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네, 오늘은 코오롱그룹의 무너진 경영윤리,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티슈진 앞으로 3년은 버텨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오롱티슈진 노문종 대표이사는 TGC는 현재 미국 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으로 투약 절차를 곧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5월 1일인데요. 2024년 5월 1일인데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거는 요거다. 임상 3상 투약 절차 완료. 곧 완료. 지금 이거 뭐 나머지는 뭐 이제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뭐 중국 수출이라든지 뭐 미국 내 판권 계약이라든지 유럽 내 기술 수출이라든지 뭐 대법원에서 이긴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일정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제외하고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호재는 요거 하나뿐이다 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자 인보사 K조 신약 허가, 이런 뉴스가 2017년 7월에 나왔거든요. 7월 12일 날. 저는 한국에서 신약 허가가 나온 게 지금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취소가 지금 결정나기는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신약으로 허가 났던 게 임상 3상까지 잘 도달을 하면 미국에서는 신약 허가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뒤에 나올 얘기 때문에 뭐 이제 악플 달려고 아주 그냥 대기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인보사는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약을 바라볼 때, 신약을 바라볼 때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신약이 실제로 잘 팔리냐, 안 팔리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인보사 카티스텝 매출 훨훨 이게 2018년 4월 달에 나온 건데 출시 4개월 만에 600건이 됐고요. 1년 2개월 만에 3,700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상업성도 있다. 그래서 인보사는 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여러분들 개인별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티슈진 급등세, 인보사 미국 허가 가능성. 자, 우리가 지금 신약 허가까지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상업성도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이냐? 인보사의 미국 시장 가치는 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4조 3천억.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가총액. 이 시장 가치가 판매되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혹은 미국 시장을 가지고 그냥 시가총액에 대입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미국 내 인보사의 매출의 피크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영업이익률 20%만 쳐도 얼마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인보사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회사를 못 믿겠어요. 자, 코오롱그룹에서 2022년 1월 신년사에 28년도에 300조 꿈을 이룬다고 아주 큰 비전을 내놨는데 저는 어림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오롱그룹의 경영윤리, 코오롱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에 보면 협력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최상의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대량 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비스 계약까지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준수돼야 한다.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와 거래 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불평등 거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김선진 대표님께서 선임 배경 보면은 당사의 전반적 업무 총괄 및 바이오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을 하라고 2023년 3월 28일 날 신규 선임이 됐죠. 그리고는 4월 28일
지나고 한 달 됐죠. 그 다음에 5월 9일 날 플랫바이오와의 컨설팅 계약 변경의 건을 가결해서 찬성을 하십니다. 물론 뭐 본인은 찬성 여기에 그냥 그 뭐 배석만 했다 그러고 뭐 찬성표를 던지진 않았다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반 만에 자기의 회사죠. 예, 회사에 좋은 계약건을 하나 밀어준 거죠. 플랫바이오의 인보사뿐만 아니라 KRS 203하나, 302하나까지 10년 동안 중국 기술 수출 컨설팅 용역을 맡긴 겁니다. 10년도 그렇고 이거 두 개도 같이 가져간 것도 그렇고 이건 거의 독점 아닌가요? 독점이 아니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원오브댐이라고. 원오브댐인데 왜 다른 회사랑 계약하지 않았어 그동안? 1년 넘게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치고 팔딱 뛸 일이에요. 계약 변경의 근거로 제가 회사 측에서 받은 이사의 회의록에 보면 파마론과 플랫바이오의 관계를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바이오와 파마론과의 관계를 좀 이용해 먹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코오롱 제약의 지금 홈페이지에 가서 신약 개발 부분 글로벌 파트너를 보면 여기 파마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GC 녹십자, 뭐 G 바이오로직스, 한국생명공학, G플러스 생명과학,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그다음 메디데이터, MD 앤더슨 암센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자 CG 녹십자랑 2020년 9월 3일 날 같이 개발하기로 한 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G 바이오로직스 여기 두 번째 거죠. G 바이오로직스랑 협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랫바이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바이오 포럼 해갖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원장님하고 김선진 대표님하고 뭐 선후배 관계, 호용호재 뭐 이런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디데이터, 여기 메디데이터죠. 예, 여기도 이제 솔루션 뭐 해가지고 같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파말론, G 플러스 생명과, 그 다음에 MD 앤더슨하고는 아무런 뉴스가 없습니다. MD 앤더슨은 이제 본인이 교수로 재직한 대학교니까 이런 거 안 맺어도 글로벌 파트너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G 플러스 생명과학하고는 이게 뭐 없어요. 아무런 접점이 없고, 파말론은 제가 알기로 플랫바이오의 부사장님이 메디데이터에 있으면서 메디데이터에 있던 사람이 파말론에 간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MOU 같은 것으로 파트너십이 맺어 있는지 저는 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닌지. 아마 이런 거 확인도 안 했을 거예요. 실제로 플랫바이오랑 파말론이 뭔가 있는지에 대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실제로 파악한 게 없을 겁니다. 파말론과 플랫바이오와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도 중국 기술 관련 계약은 파말론과 코오롱 생명과학이 직접 계약 체결해야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라고 임상 전문가를 CEO로 앉힌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적 이익을 위해 중간에 플랫바이오를 끼워 넣은 거예요, 지금. 코오롱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 예. 여기 보면 최상의 파트너를 선정해야 되는데 플랫바이오가 최상의 파트너인가요? 아닙니다. 조건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와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여기 보면 코오롱의 윤리규범에 주주에 대한 존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액 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플랫바이오와 코오롱 생명과학의 컨설팅 계획을 문제 삼았더니 중국 기술 수출 늦어지면 찌남케이 책임지라고 시킨 임직원은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고. 뭐 내가 경영 책임이 있어요? 애로 컨설팅 능력도 없는 플랫바이오의 계약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감사도 안 하고 제가 문제 삼으니까 계약 해지하라고만 하고
그 뒷일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으니 코오롱 그룹의 경영윤리 의식이 퇴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코오롱 윤리규범에 보면 윤리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본 윤리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감사조직에 알리고 상담해야 하며 감사조직은 임직원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하여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제가 코오롱 지주도 찾아가서 신고하려고 했고요. 이메일 신고한 것도 한 2번이나 됩니다. 근데 아무 조치를 안 했어요. 일 덮기에 바쁜 코오롱 경영윤리실은 허울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있죠. 또 이거 보면 B씨는 경찰에 A 대표가 술집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입을 맞췄고 노래방에서는 신체를 수차례 만졌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A 대표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피해 여성의 뜻에 반하는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대요. 그래서 경찰에서 A씨에게 혐의가 없었다고 설명해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내용은 뭐냐면 대표가 여직원하고 술집에서 단둘이 만나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지만 여성의 뜻에 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불송치했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문제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그냥 덮을 문제인가요? 회사 대표와 여직원이 단둘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가는 것이 이게 정상회사예요? 정상인 회사야? 아니 뭐 술 마실 수는 있지 노래방은 왜 가는데, 그것도 대표님 유부남 아니에요? 일반 직원이 만약에 부장이 과장을 불러가지고 단둘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가가지고 뭘 했다, 그럼 이게 지금처럼 끝나는 얘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그 큰 그룹은 부장이 여직원이 그날따라 빨간 립스틱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왔대.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 너는 오늘 무슨 오늘이 그날이냐?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바로 짐 쌌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말만 해도 문제 아니에요? 사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괴롭힘, 원치 않은 성적 요구 및 관련 불이익. 여기 써 있잖아.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까요? 여자분이?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니, 혐의가 없어도 이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혐의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 내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코오롱 그룹의 경영인데요. 보세요. 코오롱 제약은 매출액이 1350억, 25% 늘어났다니까 한 250억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매출에. 그리고 단기순이익 한 8억 정도 나오는 회사. 이런 회사가 보세요. 플랫바이오 주식회사, 신약 연구 개발 컨설팅 연구 용역을 하는데 자본금 2억 4,400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자산 총계 32억이고요. 부채가 4억 4천만 원. 자본 총계가 28억, 28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단기 순이익 매출액이 5억이고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20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매출액 1,000억 원 나오는 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자산 총계 32억 원에 매출액 5억 나오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20억인 회사랑 합병을 하나요? 그냥 사면 되지. 그냥 사면 되잖아. 뭐 어려운가? 사는 게? 안 팔면 말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이거는 진짜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코오롱 제약이 미쳤어요. 여기 보시면 플랫바이오 한 주에 코오롱 제약 2.3주 주는 건데
이게 말이 좋아 흡수합병이지 거의 쓸개까지 내주는 거 아닌가요? 다 쓰러져서 가만히 놔두면 이제 먼지 될 회사를 한국 굴지의 50대 그룹에서 합병을 해줬습니다. 이런 합병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아무리 비상장 회사끼리의 합병이지만 이건 좀 손해보는 합병 아닌가. 언론에는 뭐라고 나왔냐. 코오롱제약은 그동안 계량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제약업계에서 업력을 쌓았다. 플랫바이오는 2018년 설립된 항암 신약 개발 기업이래요. 이번 합병으로 코오롱제약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사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항암 신약 개발까지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 보시면 이번 합병은 의약품 개발 및 유통 전문 기업과 신약 개발 바이오 전문 기업 간 전략적 니즈가 맞닿은 결과.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11월 3일 날 플랫바이오 항암제 개발 본격 착수, 3년 내 최소 9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할 것. 이렇게 뉴스가 있어요. 보시면 플랫바이오 관계자는 해당 신약 후보 물질을 이용해 흑색종, 대장암 및 췌장암을 포함 다양한 암종에 대한 치료 효능을 확인하고 기존 항암 치료 요법과의 병용 요법을 개시해 2022년 임상시험을 개시하는 게 목표. 비시켄과 공동 연구를 통해 플랫바이오 자체적으로 발굴한 종양표적 단백질을 제어하는 저분자 합성 신약의 개발을 개시했으며 현재 후보 물질의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에 임상을 했나요? 제가 찾아봤어요. 비시켄 키나제, 비시켄 RAF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최근 뉴스에는 플랫바이오에서 가져온 그 파이프라인을 내년 정도에 임상을 한다고 합니다. 코오롱제약에서.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플랫바이오 3년 내 신약 물질 9개 확보할 것. 악성 종양 조직을 분석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프린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찾은 췌장암 관련 표적 후보 물질만 56개, 난소암은 15개에 이릅니다. 김선진 플랫바이오 대표는 3년간 9개 정도의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네. 이렇게 많은 후보 물질이 있다는 거냐? 기술력 완전 대박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김선진의 바이오 인사이트, 바이오 기업 파이프라인 많다고 가치 높은 건 아니야. 이렇게 이런 또 기고문을 또 쓰신 게 있어. 이건 뭐 인지부조한가? 미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제가 이걸 또 다 읽어보지 않았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너무 많은 파이프라인이 열거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후보 물질이 풍부하고 개발 과정에서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 높은 성공 확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각 물질의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성공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연구 개발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작업 물량을 고려하면 이 역시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과 실패의 위험으로 회사의 가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개발 인력과 현실성 있는 개발 목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후보 물질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20명 있고 매출액 5억 나오고 자기 자본 32억인 회사에서 9개 파이프라인, 6개 파이프라인 이게 현실성 있는 개발 목표고 20명 있는 분들이 9개의 파이프라인 진행하는 게 맞고 효율적으로 감당하는 건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합병했으니까요. 코오롱제약이 개발 인력이 있고 파이프라인이 현실성이 있는지 코오롱제약이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잘 판단하고 우리가 지금 합병을 이걸 결정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쓰신 거잖아요. 본인 쓰시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코오롱제약이 합병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웅렬 회장님 14.13%, 코오롱이 33.28%, 김선진 대표가 30.41%. 코오롱제약과 플랫바이오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플랫바이오 가치평가, 파이프라인 가치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지주사야 입장에서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코오롱제약이 상장회사고
만약에 제가 주주였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젠 코롱생명과학과 코롱제약 합병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 위에서 언급한 대로 회사의 경영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 결정 및 사업 방향 설정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가 뼛속까지 썩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결국 인보사가 잘 될 때까지 그 무엇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년 잘 버틸 준비를 해야 하고 계좌 관리도 특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3년 잘 버텨서 미국에서 신약 허가 나고 혹은 그 전에 좋은 이슈가 나오면 탈출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익 보고 탈출할 거냐, 본전에 탈출할 거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결정하실 문제고, 어쨌든 앞으로 3년을 잘 버텨야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예. 회사가 지금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이거를 오케이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쩜 이럴 수 있는지. 예. 이거 믿는 거죠. 인보사의 미국 시장 가치는 4조 2,940억. 이거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잘 버틸 계획을 여러분들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함 K였습니다.